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이 빠진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인도하고의 관계를 돈독히 한 데 이어서 베트남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이 한층 더 촘촘하고 강력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경제회랑을 서방진영이 개설키로 하면서 이 중국의 일대일로가 완전히 갈 길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상황을 Y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사회주의 체제인 베트남이 이번에 중국, 러시아와 같은 수준으로 미국과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외교 관계를 격상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러면서 그간 미중 양국에 일정하게 거리를 두었던 인도와 베트남이 미국 편으로 기울어서 중국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형국이 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이 베트남에 도착해서 베트남 권력서열 1위인 응우엔 푸쫑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에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러면서 미국과 베트남이 분쟁에서 정상화 그리고 번영과 안보를 위한 힘이 될 외교관계 격상을 이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쫑 서기장 역시 양국 파트너십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점은 양국의 외교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인 베트남이 그와 유사한 중국 그리고 옛 소련의 후신인 이 러시아하고 동등한 수준의 외교 관계를 전쟁 상대국이었던 미국과도 맺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베트남은 그동안에 비동맹을 표방하면서 50여 년 전 전쟁 상대국이었던 미국과는 거리를 둬 왔었습니다.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이후에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가 1995년 7월 국교를 정상화했지만 그럼에도 이 양국 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랬던 양국이 전격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이렇게 진전된 가장 중요한 동인은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은 같은 공산주의이면서도 베트남과는 지금도 국경 분쟁을 겪으면서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 기반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강점이 생겼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힘을 합쳐서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 야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더욱 탄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베트남이 서구식 인권과 민주주의에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포위망 구축에 전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지만 그보다 더 미국이 베트남에게 있어서 최대 수출 대상국이라는 점에서 미국과의 유대관계는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베트남 간의 관계가 성숙된 것은 중국의 경제난으로 인한 탈중국 현상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 전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 새에 애플과 나이키 같은 이 중국에서 탈출한 미국 기업들의 베트남 유입 등으로 무역 규모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제 양국 교역액은 작년에 1238억 6천만 달러, 한 165조 원 정도 됐는데 전년 대비 11% 늘어난 겁니다. 이번에 양국 관계 격상으로 이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더 순풍을 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G20 참석을 계기로 인도, 중동, 유럽의 철도와 항구 같은 인프라를 연결하는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이걸 IMEC라고 그러는데 이 IMEC 설립 양해각서를 9일 체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인데요. 중국의 1대1로 그러니까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말하는 거죠. 이 1대1로 사업에 대한 미국의 맞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은 미국이 주도를 하고 인도가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경제회랑 그러니까 IMEC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유럽연합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가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IMEC 구상이 본격화된다면 중동의 맹주격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 간 접근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3월 중국이 숙적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재해가지고 외교 관계를 재개하도록 한 데 대해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해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중의 중동 외교전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사실상 중국을 옥죄는 다국적 이니셔티브가 출범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동시에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1대1로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은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기존 해상, 육상 운송로를 보완하는 국가 간 선박, 철도, 환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송전과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케이블과 청정수소 수출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설치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구상이 아시아 유럽 대륙의 항구를 연결하는 진짜 빅딜이라고 그러면서 더 안정되고 번영한 중동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나레인드라 모디 인도 총리 또한 이 IMEC에 대해서 미래 세대가 큰 꿈을 꿀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이터 등 외신들은 미국이 민주주의 진영에 속한 인도, 유럽, 이스라엘 등과 함께 중동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서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는 의도가 경제회랑 구상에 담겨 있다라고 평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우선적으로 당황한 가장 큰 사건은 G7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대1로에 참여했던 이탈리아의 탈퇴 선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0일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인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하면서 중국의 1대1로 사업 탈퇴 계획을 설명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이탈리아가 1대1로를 탈퇴할 경우에 부정적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상 협박을 해왔지만 결국 이탈리아가 1대1로 탈퇴를 선언하면서 중국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대1로 사업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이 IMEC가 미국 주도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특히 지난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렸던 브릭스 정상회의를 통해서 대미 압박의 강도를 높였던 중국은 중국 주도로 브릭스에 추가로 가입했던 6개 나라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가 미국 주도의 경제회랑 구성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중국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10주년 기념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이 대응의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1대1로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데다가 중국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국가들이 오히려 미국 주도의 경제회랑에 참여키로 하면서 중국의 반격도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중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지면서 1대1로를 추진할 동력이 상당 부분 소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폴리스는 1대1로에 참여한 저소득 국가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진 데다가 투자했던 프로젝트조차 성과가 부실해서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어서 1대1로 프로젝트의 동력이 상당 부분 감소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1대1로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정점을 찍고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7,721건의 인프라 투자를 수주한 이후에 지난해는 5,514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투자한 자금도 코로나19 직전에 1,550억 달러까지 상승했다가 최근에 1,30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미국 등 서방 국가가 제기하는 부채 함정 관련 비판과 압박도 1대1로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1대1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채와 올가미 협정이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스리랑카는 지난 2010년 중국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서 한반도타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99년간 내줘야 됐고, 잠비아도 지난 2020년 중국의 겁으로 디폴트를 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은 지난 2일 보고서에서 중국은 1대1로를 군사력 증강의 토대로 삼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10일 출범한 지 10년이 된 중국의 1대1로가 파산과 부패로 인해서 각국에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고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1대1로가 갈 길을 잃었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특히 1대1로의 출발점으로 지난 2013년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카자흐스탄을 예로 들면서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하면서 상대국의 주권을 침해했으며 온갖 불법으로 상대국을 황폐화했다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을 마치 속국처럼 다루면서 불법적 행위들을 자행했다라고 공박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서 1대1로 사업에서 얻게 되는 수익은 대부분 중국이 챙겨가고 있으며 이에 비해서 카자흐스탄이 얻는 이익은 너무나도 미미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대1로를 시작할 때 중국이 내걸었던 약속들이 지금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또한 이 요르단과 케냐, 파키스탄 등 각지에서 1대1로 계획은 중단되었으며 이들 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1대1로에 대해서 가졌던 환상들이 이젠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이러니까 중국에 속아서 1대1로를 시작했던 국가들도 발을 빼려고 하고 있지만 중국이 만든 이 부채의 덫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1대1로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1대1로가 시작한 지 10년, 그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중국의 위상도 함께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